바로 위에 상급자가 이제 부당한 행위를 본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제 어려운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야기하면서 직접 각본을 짜듯이 구성을 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면접 볼 때 면접 질문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경험 면접, 상황 면접을 BEI, SI 이런 형태로 많이 써요. 근데 이제 경험 면접이 BEI라고 해가지고 행동 사건 인터뷰, 지난 경험에 대한 묻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를 들 수 있냐면 우리 주인님 아침에 출근할 때 뭐 타고 왔어요? 저는 지하철 타고 왔어요. 그럼 혹시 지하철 안 타고 출근했던 경험 있으세요? 그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하철로 출근하다가 이제 지하철 사정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 적은 많죠. 그쵸. 지각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것처럼 출근했던 경험. 그러면 출근했던 경험 중에서 우리가 출근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던 그런 문제 상황, 과거의 경험, 우리가 출근할 때 경험이 어떤 경험으로 계속 이루어졌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경험 면접인 거고, 또 쉽게 또 생각해보면 이제 상황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만약에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지하철이 파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출근을 하실 거예요? 택시를 탈 것 같습니다. 택시가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계속 택시는 탈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렵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로 이제 자기가 해왔던 경험들, 지하철로 출근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지하철로 출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하철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출근할 거예요? 라고 하면 상황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하철이 지금 앞으로 어렵다라는 거지. 우리가 출근할 때 쓰기에는. 그러면 그걸 물어보는 게 상황 면접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원자들한테 이 경험 면접, 상황 면접을 물어볼 때 어떤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물어보게 되냐면 우리 회사가 힘든 일도 많고 알고 오셨죠? 그런데 다 열심히 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봐. 뭐뭐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면접 보는 지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채용이 돼야 되니까 그 목적으로 이제 왔으니까 그런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막상 오고 나면 안 해. 그래서 경험 면접이라는 게 내가 뭔가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못 믿겠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주말에 좀 출근을 할 수 있겠는데 괜찮겠어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은 그 친구들은 주말에 종교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주말에 이제 고향 내려가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면접 볼 때는 실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할 거다 이런 것들을 믿지 않고 과거에 그랬던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미래에도 똑같은 행동을 할 거라는 믿음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범죄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거든요. 그 1,000원짜리 변호사, 거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소매치기 전과 6범의 남자가 잠깐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부인도 있고 애도 있고 하니까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손을 찍어가지고 다시는 소매치기 안 하겠다라고 그런 각오를 보였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서울역인가 거기서 그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막 넘어질 것 같아요. 그거 잡아줬는데 여기에 딱 손을 딱 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아저씨는 뭐하는 짓이야, 도둑놈인 줄 알고 이제 바로 이제 막 잡아다가 경찰에 신고한 거야. 그걸 재판에 갔지? 근데 재판에 갔는데 6범이라고 돼 있으니까, 소매치기 6범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소매치기 하려다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야. 경험 면접이 약간 그런 형태. 과거에도 그런 경험들이 유사하게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유사한 그런 상황이 올 때 계속 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조건도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만약에 힘든 일이 많아, 그 친구한테 예전에 네가 어떤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것들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극복했던 경험이 있냐 물어보면은 우리가 들었을 때도 그때 진짜 힘들었겠다라는 느낌이 오고 우리 회사에 있는 힘든 일들도 그 정도는 가뿐하게 해결할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지. 과거의 경험이 미래를 예측한다. 근데 우리가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경험 면접이 좀 잘 쓰이거든요. 근데 경험이 없는 신입직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직무에서 좀 큰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냐 물어보면 성과 냈던 경험 이야기하면 되는데, 신입직인데 직무와 관련된 성과가 어디 있겠어요? 공모전 같은 거? 그 정도면 그나마 다행일 것 같은데 그 실무에 적용해본 경험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이제 상황 면접이 들어간다는 거지. 만약에 네가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우리 회사의 이제 전략기획부서에 신입으로 들어가고 우리 회사의 앞으로의 한 5년, 10년 정도 중장기적인 계획, 방향 이런 걸 짜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것부터 자료를 수집을 하고 공부를 하시겠어요? 라고 하는 상황을 주고 질문하는 거. 그걸 상황 면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면접관 교육할 때 면접관들한테 탐침 질문이라는 거
후속 질문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방법들 많이 알려주죠. 그래서 면접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제 그런 탐침 질문을 많이 하면서 그 사람들이 실제 경험이었는지 아니면은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이야기하는지는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누군가를 이제 많이 도와줬다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은 아 그러셨군요.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뭐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도움 준지도 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어떤 시간 동안 도와준지도 명확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면 그거 도와주고 나서는 결과가 어떻게 됐냐, 도움을 받았던 대상자는 나한테 어떤 피드백을 줬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서 탐침 질문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이런 탐침 질문을 했을 때 하나씩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라든지 말하는 게 불편한 것들이 조금 보여. 그 자기의 경험이 아닌 것들을 어느 정도 간파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씩 면접관 교육하다가 이렇게 탐침 질문 교육하고 나서 면접관들이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탐침 질문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아주 깔끔하게 뭐 알지는 못하겠지만 실제 자기 경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 정도로 센스 있고 똑똑하면 채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랬거든. 실제로 이제 전문 면접관님들이 탐침 질문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걸리게 돼요. 왜냐면은 한번 미심쩍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을 때 탐침 질문이 또 계속 들어가거든. 그럼 그 주변에 뭐 환경, 행동, 옷 이런 것들 막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경험이 없는데 면접관이 경험 질문을 했다. 그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해. 우리가 면접을 볼 나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빠르면 24살부터 뭐 늦으면 30 좀 넘어갈 수도 있긴 한데 어떤 질문을 했기에 경험이 없었을까? 보통 우리가 물어보는 것들은 직무와 관련된 경험들, 그러면 뭐 프로젝트, 아니면 이제 학교 과제, 공모전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문제 해결이라고 보면 우리가 문제가 없는 날이 어딨어. 하루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리고 뭐 갈등 관리 경험들, 싸웠던 경험들 없을 수가 거의 없는데 그걸 그런 경험은 지금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아쉽긴 해. 만약에 이제 면접관이 그런 질문을 했는데 지원자가 그런 경험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대답이 좀 시원치 않으면은 면접관이 보통 다른 질문을 빨리 바꿔주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면접이라고 한다면 그 경험 면접 질문은 거의 패스가 돼버린 거야. 예를 들어서 스피드 퀴즈 할 때 10문항을 해야 되는데 10문항 중에 그 제한된 시간 내에 10문항을 다 맞추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 패스 시켜버린 거지. 경험 면접도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본인이 다양한 경험이 있을 건데 그걸 표현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혹시 제가 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의도가 맞다고 하면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상황 면접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이제 생각을 좀 빨리 해야 되겠죠. 면접관이 하는 말에 대해서도 좀 정확히 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근데 면접관의 질문이 의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거나 좀 어려운 또 질문일 수도 있어. 어렵다라는 것들은 정확한 조건을 안 주고 질문했을 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로 위에 상급자가 이제 부당한 행위를 본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제 어려운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가정이 좀 많이 안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본인이 이야기하면서 직접 각본을 짜듯이 구성을 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 직장 상사의 평소와의 경험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상사가 어떤 정도의 파급력 있는 이제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하면서 하나씩 짜보면서 이러한 경우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한 경우라면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각본을 써 내려가면서, 그게 상황 면접을 할 때 포괄적으로 질문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는데 빨리빨리 이제 구조를 찾아가지고 그런 조건들을 자기가 심으면서 답변하면은 아마 상황 면접은 조금 편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면접관이 구성해주면 좋은데 상황 면접의 질문이라는 것들은 지원자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까지 줘야 되는데 그 주변 상황에 대한 조건까지 안 만들어줘요. 그래서 질문들이 조금 약간 후잡한 질문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야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우리가 상황 면접 질문들 평가 도구를 만들어 드리는데,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상황 면접 질문들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다, 그리고 너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우리 팀의 목표는 이거다, 이때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할 건지,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지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 상황이라든지 본인이 해야 될 뭐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구성하면서 말해야 된다는 거지.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상황 면접, 경험 면접 이걸 제일 많이 쓰고 나머지는 다 구술 면접이고 일반 면접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지식을 물어본다거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본다거나 가치관과 관련돼서 물어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 다 일반 면접 질문인 거고 질문 유형은 상황이랑 경험, 일반 면접 질문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후기들 보면은 압박 면접 질문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압박 면접 질문도 어떻게 보면 상황 면접 질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보통 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뭐 판단력, 센스, 뭐 순간 대응 능력 이런 거 본다고 하는데 압박 면접 질문이 뭐 영업 직무라든지 그런 데는 쓰일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쓰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면접의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이론적인 바탕으로 질문하는 것들은 상황 면접, 경험 면접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준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플랜이 우리가 면접관 교육할 때는 기업들 후기를 이제 거기서 다 뽑아가지고 참고로 보여주는데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영양군이나 제일 많이 쓰이는 평가 요소와 관련된 경험 면접 질문처럼 만들고 상황 면접 질문처럼 만들고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해봅시다.